안녕하세요. 보통 사람이 본 세계 속에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제가 한 번을 거르고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네요.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순수 민간 자본으로 운영되고 독립적인 띵크탱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니어 재단이라고 해서 Northeast Asia Research Foundation이죠. 정덕구 전 산자부 장관님이 국회의원도 하신 적이 있으시고요. 2007년에 설립을 하셔서 그 후 여러분 전직 장관님들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유수 대학의 교수님들 그리고 연구자들이 모여서 운영해 나가는 순수 독립적인 띵탱크입니다. 이 띵탱크에서 그동안 책을 여러 권 냈는데 최근에 발간한 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진핑 신시대 왜 한국의 도전인가? 이 책을 발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책을 미국에서도 영어로 출판을 하실 계획을 세우신 거죠. 미국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라는 띵탱크를 통해서 발간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시고는 이것을 일단 한글에서 영어로 트랜슬레이션은 해놨으나 이것을 전 세계 지정학자들이 읽어도 인정받을 만한 수준의 영어로 에디팅을 좀 해주세요라는 부탁을 받아서 제가 흔쾌히 이 일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책이 400페이지다 보니까는요. 자,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십니다. 하려나? 안 하려나? 못하고 있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에헤이, 대만이 뭘 당장 이재명이 잡아놔야 되고 윤석열이 끌어내려야 되니까 그 설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는 별로 없으시죠. 그런가 하면 제가 다른 유튜브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영적 기행이라는 거죠. 밑에 디스크립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부처님 믿으세요 하는 그런 유튜브가 아니라 종교적인 그리고 스피리추얼 지연에 대한 모든 퀘스천들에 대해서 이슈들에 대해서 재판장의 배심원처럼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오는 것들은 어떤 때는 8,000명, 9,000명도 봐주시고 하는데 이 지정학 채널에 올리는 비디오들은 몇백 명 봐주시고 잘 보셔야 1,000명 이상 봐주시고 그러시네요. 세계 사람 어디를 가나 비슷하겠지만 우리 한국 분들도 유달리 세계 정세에 대해서는 지정학에 대해서는 관심을 별로 안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대만 침공 문제는 우리 한국에게는 존재가 걸린 거대한 문제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치면 한국은 당장 절대절명의 경제 위기를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안보는 둘째치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의 GDP의 70% 이상을 무역에 의존하죠. 중국은 그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GDP의 거의 40%를 의존한다 합니다. 그러나 이런 퍼센티지 수치보다도 두 국가 모두 에너지, 원자재, 푸드, 곡식 등 커머디티 수입이 차단되면 경제가 몰락하는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수출 수입이 99%가 해양 루트로 이루어지죠. 육로 운송보다 해양 운송이 약 12배나 저렴하니까는요. 당연한 얘기고요. 이 해양 루트가 말라카 해협을 지나가는데 지도에 보이시듯이 그래서 남중국해와 대만 옆으로 지나가게 되지요. 바로 이 해양 루트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말라카 해협은 말레이 반도와 수마트라 섬 사이로 쭉 지나가는 요 길인데 전 세계 교역량의 25%, 전 세계요. 그리고 중국 에너지 수입의 70% 이상, 그리고 중국 교역의 60% 이상이 여기로 지나간다 합니다. 나머지는요? 러시아하고 조금 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 다는 뭐겠어요? 미국이죠. 중국의 최대 고객인데. 중국몽, 중국 굴기 등을 외쳐온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에게 불행하다 할 것은 이 루트를 통한 freedom of navigation, 즉 항행의 자유. 그게 뭐겠어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직후 냉전 초기에 소련을 경제하고 봉쇄하기 위해서 컨테인먼트 팔러시죠. 브렌트우드 합의를 통해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확립한 후 미국의 해군력으로 그동안 전 세계를 위해서 보장해줘온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컨테이너선을 띄워서 수출을 한다 치고 지나가는 주변 국가에다가
돈을 내지는 않잖아요. 바로 그 해양의 자유, 그 최대 수혜자는 누구겠어요? 중국 바로 자신이지요. 중국의 해안 침공은 그런 미국을, 그리고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시진핑, 푸틴, 볼소나로, 두테르테, 에르도안, 빈 살만 같은 지도자들, 그리고 시리아, 이란 같은 나라들로부터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인간으로부터 지켜내려는 미국 서방을 공격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그러므로 당장 대만 주변 해역 및 남중국해 미중 해군 공군의 적전지가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말라카를 통해 들어오는 해양 루트를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는 봉쇄를 하고 한국, 일본에게는 미국이 전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한 보호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요. 우방이니까. 반면 중국은 미국 편에서 전쟁 참여할 일본의 상선도 타겟팅 할 것이고, 한국을 오가는 오일 탱커 및 카고 캐리어들도 천문학적으로 오르는 보험 비용 때문에 사실상 마비가 될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도 중국의 대만 침공이 남의 얘기가 아닌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전쟁이 날 경우 미국의 취약점은 뭘까요? 국제교역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 GDP의 12%뿐입니다. 12%요. 그것도 이 12%의 약 반, 50%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의 나프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즉, 미국은 중국과 핵 전면전을 하는 것을 외에는 혹시 중국 해군과 해전에서 중국 해군의 미사일 인해 전술에 의해서 미 해군 일부가 태평양 함대, 인도양 함대 정도가 되겠죠. 다소 파손된다 손 치더라도 미국 국가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반면 중국은요, 미 해군이 중국 해군을 순식간에 격파하지 못하선 치더라도 미 해군이 중국을 상대로는 남중국해와 말라카 해협을 봉쇄하고, 그리고는 미국, 서방, 일본 등은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하여 러시아에 했던 것처럼 경제 제재, 금융 제재를 가할 것인데, 수출이라고는 에너지, 식량밖에 할 게 없는 러시아와는 달리 국가 GDP의 40%를 수출 수입에 의존하는 중국은 몇 주일 만에, 몇 달 만에 가지나 이미 시진핑의 이념 중국 공산당 위주의 공산주의 중국식 사회주의로 회귀하는 정책 덕에 이미 돌이킬 수 없도록 몰락되어 있는 중국의 경제 및 사회는 완전히 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어떤 정도냐고요? 1970년대 전으로 돌아가서 에너지, 식량 등 기아 사태, 아사자까지 나오는 상황으로 전개된다는 것이 지정학자들의 계산입니다. 중국의 전 국토는 여러분이 익히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전 국토가 오염되어 있죠. 특히 중국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모든 곳에 지하수의 오염은 매우 심하고, 땅속에 지하수가 오염된 것을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거의 영원히 오염되다고 보는 것이 맞겠지요. 그리고 불란서 인구 전체를 수용할 수 있다는 필요 이상 지어서 유령 도시가 되어 있는 아파트들과 함께, 그리고 혼자서 우르르 무너지는 소위 두부 찌꺼기 빌딩들이 난무한 흡사 무슨 세계 종말 이후 디스토피아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세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지정학자들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하이, 셴젠 등을 위시한 중국 남부 일부 도시들은 흡사 그리스 시대의 도시 국가화되어서 지금의 싱가포르 비슷하게요. 아마도 나머지 세계와 교역을 계속하려 할 테지만 중국 북부는, 베이징을 위시한 그 중국 북부는 어쩌면 지금 시진핑 1인 독재보다도 훨씬 더 심한 모택동 문화혁명 시대의 홍위병 사회 같은 사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점쳐진다고들 지정학자들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중국의 북부는 어디예요? 우리 한반도 바로 위에 아닙니까? 북한 바로 위에. 그런데다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중국에게 최악의 레슨을 제공했지요. 중국이 그토록 베끼고 역설계해서 People's Liberation Army의
짝퉁 무기 체계를 만들어 온 소련 무기 체계가 얼마나 맥없는가가 여지없이 드러나 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얕봤던 미국 사방 일본 등의 단결력이 자기들과 관계도 없어 보이던 나토 국가가 아니니까 우크라이나에 관련해서 응집하는 것을 목격했고, 그러다 보니 앞서서 살펴본 것 같은 그런 경제 제재는 중국을 실질적으로 사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말았죠. 게다가 비록 중국 해군의 함정 숫자로만 보면 미국 해군보다 많다 하지만 그 함정들의 90% 이상이 소위 그린 워터 네이비, 연안 해군이지 블루 워터 네이비, 대양 해군으로서의 작전 수행 능력, 작전 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처럼 태평양 여기저기에 군사기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다가 Wolf Warrior Diplomacy, Death Trap Foreign Policy, 비제 덫 정책 등등을 해오다 보니 소프트 파워는커녕 파키스탄, 라오스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태평양에서 중국을 반겨주고 군사기지를 제공해주는 등 도와주는 나라가 하나도 없지요. 더구나 짝퉁 해군 함정 및 장비로 단 한 번의 해전 경험도 없는 중국이 세계 최강의 전투 수행 작전 능력을 갖춘 미 해군과 싸우려면 미사일 수천 발을 쏘아대는 미사일식 인해 전술을 쓸 수밖에 없는데, 육지에서 쏘는 미사일들의 작전 방향은 형편없이 짧고 전폭기로 공대한 미사일을 쏘자니 인해 전술을 할 숫자가 안 되고, 그나마 그 전폭기들은 미 해군 전투기들에 의해서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격추될 터이고, 결국 미 해군한테 지지는 않더라도 이길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데, 그 교전을 통하여 중국은 경제 제재를 얻어맞아서 몇 주 몇 달 만에 그동안 쌓아놓은 경제는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영원히 파괴되고, 에너지는커녕 식량 수입도 막히면서 21세기에 웬 식량난과 아사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보면 대만 침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혹시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안심하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다. 중국 지도부는 다음 요소들을 잘 알고 있어요. 첫째,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고요. 인구 구조 피라미드는 역삼각형이라 평화를 유지한다 해도 중국 경제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둘째, 중국의 테크놀로지는 후진국 수준이랍니다. 하이텍 반도체는커녕 미드레벨 반도체도 자체 개발 생산할 능력이 없답니다. 물론 그런 반도체를 생산하는 고정밀 제조 설비는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래서 미국이 세미컨덕터 수출을 막자 최근 화웨이가 5G 핸드폰 제작도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시진핑 당석이 깨서 그나마 있던 민간 부분 경제를 이념과 공산당 컨트롤 안으로 끌어들이고 통제함으로써 국영기업 위주의 경제로 전환하여 버렸죠. 그래서 원래 사회 전체적으로 이윤 창출보다는 현금 흐름을 위한 경제가 더 노골적으로 비효율화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네 번째,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 붕괴는 이미 시작되어서 중국 정부는 거짓 통계로 완전 몰락을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뿌리 깊이 사회 어느 구석에나 깔려있는 관시, 부정부패, 짝퉁, 사기, 문화 등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이노베이션, 창의적인 경제 개발을 하는 문화는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시진핑의 제로 코비드 정책으로 인해 중국 경제와 물류 유통은 이미 파탄에 빠져버렸고요. 자, 이런 것들로 골치를 앓고 있는 중국 지도부가 어떤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겠어요? 중국이 더 약해지고 중국 국민사회에서 민족봉기 등이 터져나오기 전에 대만을 침으로써 국민들의 국뽕 애국심을 자극하여 그것을 비밀로 중국 공산당 일당 체제와 시진핑의 1인 독재를 조금이라도 연명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세계 유수의 띵탱크들이 이 가능성을 내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찌해야 할까요? 중국 쪽에 붙어서 서방의 대중국 경제 제재를 같이 맞을까요? 행림나라니까? 일본과는 계속 일제시대 적폐 청산에만 매달려야 할까요? 아니면
속으로 내키지 않아도 미일과 스크럼을 짜야 할까요? 미국은 이미 한국, 일본을 상대로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전쟁이 나서 한국, 일본이 경제적으로 공경에 빠지면 중국 시장을 미국 시장 개방으로 대처하도록 조치를 취해주고 말라카 해협이 막혀서 못 들어오는 오일 가스를 미국의 셰일 오일 가스 등으로 대처해주는 등 견인해 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요, 우리에게 뭘 해주고 있을 수 있을까요? 서방의 경제 제재로 자기들이 몇 주 몇 달 안에 국가가 거덜나게 생겼는데요. 우리 정부도 이런 것 뭐 잘 계산하고 계시겠죠? 설마 전 같지는 않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과장 같아서요. 시간 나실 때 자료들을 좀 더 들여다보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물론 네이버 같은 데서 한국말로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이 참 국한되어 있기는 하지만은요. 그리고 실제 지정학적으로 분석이 아니라 이념적으로 분석되어 있는 것들도 많고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